영화 여왕의 집에서 제인은 김도윤의 목숨을 구한다. 제인이 여러 번 도와준 탓에 황기찬의 앞길을 막자 황기찬은 김도윤을 영원히 사라지게 할 계획을 세운다. 제인은 우연히 황기찬과 제인을 여러 번 해친 부패한 경찰의 대화를 엿듣고 김도윤을 사신의 소나기에서 구하기 위해 달려간다. 황기찬의 계획은 무너지고 김도윤은 제인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된다. 과연 함께 보내는 시간이 김도윤으로 하여금 여동생의 죽음을 잊고 그와 제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게 할 수 있을까? 황기찬은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이다. 황기찬은 김도윤이 제인 곁에 계속 머물면 조만간 김도윤의 여동생 죽음의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는 세리의 부추김을 따라 제인의 진짜 신분을 담은 사진과 정보를 김도윤의 어머니와 삼촌에게 보내 김도윤과 제인을 갈라놓으려는 목적으로 이용한다. 제인은 여전히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며 황기찬의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마침내 그녀는 새로운 단서를 찾는다. 그것은 김도윤의 여동생이 황기찬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녀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 게다가 제인은 아버지의 부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해 알게 된다. 제인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날, 황기찬이 그의 방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람이었다. 황기찬이 아버지를 죽인 증거를 찾기 위해 제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황기찬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단서를 찾는다. 그리고 그녀는 황기찬의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심장약병을 발견한다. 이는 황기찬이 약을 주었다면 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한다. 바로 그 순간 황기찬이 나타나고 제인은 황급히 책상 아래로 숨는다. 황기찬은 매우 예리해서 누군가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왔음을 눈치챈다. 그가 책상 아래를 확인하려는 순간 세리가 나타나며 말한다. 오빠, 오늘 우리 일찍 퇴근해도 되지? 은호가 죽은 이후로 지호를 데리고 외식하거나 놀러 가지 않은 지 오래됐어. 그 애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오빠 아들이기도 하고. 황기찬은 대답한다.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오늘 일은 어디까지 진행했어? 세리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오빠 걱정 마. 내가 사람 시켜서 다 끝냈어. 자, 우리 가자. 세리는 황기찬의 손을 끌며 방을 나간다. 황기찬은 마지못해 세리를 따라가며 마음속에 여전히 약간의 불안과 의심을 품는다. 제인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황기찬의 사무실에서 빠져나와 김도윤을 찾아간다. 그녀는 김도윤의 여동생 컴퓨터에서 복사한 USB를 보여주며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설명한다. 김도윤은 여동생이 세리의 음모를 알아차렸고 세리가 제인을 일부러 함정에 빠뜨려 제인의 어머니가 그녀를 황기찬의 연인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게다가 여동생은 황기찬이 회장님을 속이기 위해 만든 가짜 계약을 알아차렸고 그에게 자수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황기찬과 세리가 김도윤의 여동생을 죽인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들의 동기는 김도윤으로 하여금 황기찬과 세리가 여동생의 죽음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믿게 하기에 충분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김도윤은 매우 기뻤고 자신이 추측한 것이 맞기를 바랐다. 제인의 어머니는 사실 황기찬의 희생양이자 졸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도윤은 황기찬이 제인의 아버지 죽음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는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침묵에 빠진다. 김도윤은 제인을 집으로 데려가 쉬게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김도윤의 어머니가 제인에게 차가운 물 한 통을 끼얹는다. 제인은 큰 충격을 받는다. 김도윤이 말한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도윤의 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한다.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이 여자가 그 악독한 여자의 딸이야. 너도 그걸 알면서 왜 이 여자를 집에 데려왔어? 뻔뻔하기 짝이 없군. 어떻게 네가 어머니의 손으로 잔인하게 살해당한 불쌍한 딸의 집에서 태연히 살 수 있지?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이 살인자야. 김도윤의 어머니는 욕을 하며 제인의 옷을 집 밖으로 내던진다. 제인은 극심한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며 울부짖는다. 그리고 김도윤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뭘 해도 어머니가 저지른 잘못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저를 미워하고 욕해도 아줌마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진다면 부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다 받아들일게요.
아줌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여기 남아있는 건 뻔뻔한 짓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떠나고 다시는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제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김도윤은 가슴이 아프다. 그는 제인의 손을 잡아 붙잡지만 어머니가 막는다.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니? 내 여동생과 보람이의 고통을 잊을 수 있겠어? 김도윤은 무력하게 소리친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인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고, 남편과 절친에게 배신당해 정신병원에 갇혔어요. 어머니가 그녀를 이렇게 대하면 그녀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뭐예요? 김도윤의 어머니는 소리친다. 난 신경 안 써. 저 여자가 죽으면 더 좋지. 왜냐하면 모든 죄악은 저 여자의 어머니에게서 시작됐으니까. 그녀는 문을 쾅 닫는다. 김도윤은 제인이 걱정되어 그녀를 찾아 나서지만 제인의 흔적을 찾지 못한다. 그날 밤 제인은 거리를 떠돌며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한다. 그곳은 황기찬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빼앗은 집, 그녀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고 회복할 수 없게 만든 자들이 있는 곳이다. 제인은 그 집을 극도의 증오에 찬 눈빛으로 바라본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다음 날 아침, 제인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지만 김도윤을 피한다. 그를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인은 화장실에 숨은 채 우연히 황기찬이 김도윤을 죽이도록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전화통화를 엿듣는다. 제인은 극도로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애쓴다. 황기찬이 자신을 발견할까봐 두려웠다. 황기찬이 떠나자마자 제인은 즉시 김도윤을 찾아 나선다. 그가 방금 회사를 떠났다는 것을 알고 급히 그를 쫓아간다. 멀리서 김도윤의 모습을 발견한 제인은 가까이 다가가던 중 한 대의 차량이 김도윤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본다. 제인은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어 김도윤을 밀쳐내고 대신 죽음과 맞선다. 그 결과 제인은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 김도윤은 당황하며 제인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즉시 구급차를 부른다. 김도윤이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어머니와 조카가 급히 달려온다. 제인이 목숨을 걸고 아들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도윤의 어머니는 깊이 후회하며 자책한다. 그녀는 제인과 함께 지냈던 날들, 제인이 겪은 고통, 그리고 제인의 순수하고 선한 모습을 떠올리며 시스템. 제인은 극도로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애쓴다. 황기찬이 자신을 발견할까봐 두려웠다. 황기찬이 떠나자마자 제인은 즉시 김도윤을 찾아 나선다. 그가 방금 회사를 떠났다는 것을 알고 급히 그를 쫓아간다. 멀리서 김도윤의 모습을 발견한 제인은 가까이 다가가던 중 한 대의 차량이 김도윤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본다. 제인은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어 김도윤을 밀쳐내고 대신 죽음과 맞선다. 그 결과 제인은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 김도윤은 당황하며 제인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즉시 구급차를 부른다. 김도윤이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어머니와 조카가 급히 달려온다. 제인이 목숨을 걸고 아들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도윤의 어머니는 깊이 후회하며 자책한다. 그녀는 제인과 함께 지냈던 날들, 제인이 겪은 고통, 그리고 제인의 순수하고 선한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프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녀는 제인을 용서한 듯하다. 과연 제인은 위험에 처할 것인가? 이번 사건이 제인과 김도윤 의사를 더 가깝게 만들 것인가? 김도윤이 또 한 번 죽음을 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황기찬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